안녕하십니까. 홈통공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통은 지붕에 내린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그 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바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홈통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홈통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제일 먼저 물 흐름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 흐름 순서는 그래서 이 홈통적인 측면은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붕에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갖다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처마 부분에 설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처마 홈통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처마 홈통이 제일 먼저 우리가 물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마 홈통의 물을 일정한 간격마다 밑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홈통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깔때기 홈통이라고 칭합니다. 깔때기 홈통. 그래서 이제 깔때기 홈통의 이 경사도는 기본적으로 15도는 최소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도에서 한 30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보통 15도 정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근데 이 홈통을 갖다가 이 수직 홈통인 이 선홈통에 보통 꽂아 넣습니다. 이 선홈통이 있는데 수직 홈통인 선홈통에 보통 꽂아 넣게 되는 이때 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장식 홈통 개념이 됩니다. 장식 홈통. 장식 홈통적인 측면이 됩니다. 장식 홈통. 그래서 물의 흐름이 이렇게 합니다. 처마 홈통에서 깔때기 홈통으로 가서 깔때기 홈통에서 장식 이 순서는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무엇이냐 낙수바지 개념이 있게 됩니다. 낙수바지. 이런 식으로 물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통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물의 흐름은 이런 순서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처마 홈통이 이 처마 부분에 설치는 홈통이 처마 홈통이고요. 그래서 옛날은 이 함석판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홈통이 이제 요런 형태가 처마 홈통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반원형 형태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석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초반에는 함석이었다. 여기 PVC 형태로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처마 홈통을 만들었을 때 보통 여기 이제 끝부분을 함석으로 만들게 되면 각감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갓을 감는데 이것을 각감기라고 하는데, 각감기는 보통 안감기로 안으로 보통 둥글게 안감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안감기 형태로 보통 처리를 안으로 보통 각감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옆으로 길기 때문에 상호간 우리가 이음을 하게 됩니다. 이음은 보통 납땜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음은 납땜 이음으로 보통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납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깔때기 홈통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 깔때기 홈통은 이 처마 홈통하고 이겁니다.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깔때기 홈통입니다. 깔때기는 처마 홈통하고 장식 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처마 홈통하고 이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깔때기 홈통입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 그래서 보통 이 처마 홈통에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깔때기 홈통의 지름의 대략 2분의 1 정도, 깔때기 홈통 직경의 한 2분의 1 정도, 지분의 2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선홈통에 꽂아 넣습니다. 선홈통에 우리가 꽂아 넣게 됩니다.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는 처마 홈통하고 이 선홈통을 연결해 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통 이 장식 홈통이 일반적으로 이
첨화홈통에 물을 받아서 자, 이 선홈통에 이제 꽂아 넣습니다. 이 장식홈통도 여기 깔때기 홈통을 받아서 바로 이 선홈통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얘는 장식홈통은 장식 목적도 가지지만 장식 목적도 있지만 유수 흐름의 방향 전환. 그래서 흐름의 이제 방향 전환, 유수의 이 흐름에 대해서 방향 전환 개념이나 이런 방향 전환이라든지 전환 개념이나 아니면 저겁니다. 일반적으로 저걸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이 넘쳐 흐름 방지, 흐름 방지나 이런 개념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홈통인가 하면 이 장식 홈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선홈통, 이 선홈통이 자 수직홈통이 선홈통이죠. 그래서 이제 선홈통은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이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자 이 함석판을 이렇게 둥글게 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아서 이제 만들게 되는 이때 이 맞붙임 개념은 우리가 거물접기 형태로 하고요. 거물접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거물접기고 그 다음에 상하 이을 때는 우리가 이 이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홈통을 보통 아래 홈통에다 꽂아 넣습니다. 한 3cm 이상 꽂아 넣어가지고 보통 납땜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납땜. 예, 납땜을 보통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바로 이 선홈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통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것이 지붕 위에 보통 지붕이 하나 더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붕 위에 지붕이 이제 하나 더 있을 경우 이런 기술은 지붕을 이제 여러 개 이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홈통 공사가 돼가 밑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붕 위에다가 이제 홈통을 해서 물을 흘러내리도록 한 것을 보통 눕혀놨다고 해서 누이홈통이라고 하고, 누이홈통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이제 골이 지겠죠? 이제 골이 짓을 때 이제 뭐 기역자 형태나 이렇게 짓게 되면 그럴 때는 그래서 지붕골에 이제 설치하면 지붕골 홈통이란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홈통 공사의 대략적인 개념 정도를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벽 부분에 이제 보시면 외벽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판벽 개념이 있죠. 가로 판벽, 세로 판벽 해놨습니다. 가로 판벽에는 영국식 비닐 판벽, 특솔 비닐 판벽, 누름대 비닐 판벽, 독일식 비닐 판벽 이런 것들이 보통 가로 판벽 개념이 되겠고, 세로 판벽으로 나누어진다는 정도만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바른벽 개념이 나오는데, 모르타르 바른벽 있죠? 이 모르타르 바른벽이 조금 많죠? 지금 최근에 건물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 모르타르 바른벽 할 때는, 모르타르 이제 바른 표준은 보통 6mm가 이제 표준으로 보통 우리가 잡고 있죠? 미장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 미장은 일반적으로 보실 때 저거 보시면 됩니다. 천정이나 이게 모르타르 바를 때는 천정이나 이제 벽이나 이 바닥에서 모르타르 바름 두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미장을 할 때 그 두께는 이 바른벽이 될 때 이 모르타르 이제 바를 경우는 이 모르타르 발음을 할 때 그래서 이 모르타르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 이 발음 개념이 이루어지면 보통 1의 표준은 6mm로 잡고 있지만 전체 우리가 이 발음은 보통 이 정도로 보통 합니다. 전체 발음 두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하면 천장이나 이런 차양 같은 경우 잘 발라지지 않습니다. 천장은 일반적으로 15mm 정도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내벽. 내벽의 경우는 18mm고요. 내벽. 그리고
자, 외벽의 경우는 자, 24mm 정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통 24mm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자, 천장이나 이런 내벽 외벽의 경우는 3번 나눠서 바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초벌 발음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을 하고요. 이렇게 정벌 발음 형태로 진행이 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바닥의 경우는 한 번에 24mm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이나 내벽 외벽의 경우는 바를 경우에 보통 저거 되죠. 일반적으로 방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이제 바른다는 개념 정도만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철물 이제 모르타르 바를 때 이제 철물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철물로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씁니다. 미장 이런 바탕용 철물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라스라든지 와이어는 철선이죠. 철선을 엮어서 만드는 것은 와이어라스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메쉬, 와이어는 와이어인데 자, 이 메쉬 개념, 와이어 메쉬 개념은 자, 저것이 메쉬입니다. 일반적으로 철선을 직교해서 자, 이 전기 용접한 거 이것을 와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와이어 메쉬, 용접 철망입니다. 그리고 메탈라스 이런 것도 있죠. 메탈라스는 얇은 철반에 자력금을 내서 잡아 늘여 당겨서 만든 게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장 바탕용 철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라스를 바탕에 썼을 때 라스를 대놓고 그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발음을 하고 이제 먹이는 것을 보통 라스 먹임이라는 용어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조석 바람이나 이제 테라조 바람인데 그래서 보통 인조석과 테라조의 개념은 나중에 종석의 차이점이죠. 종석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고급제 대리석을 쓰느냐 일반도를 쓰느냐에서 인조석, 대리석을 쓰면 테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조석하고 이제 테라조는 보통 우리가 이 현장 갈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돌가루나 이런 걸 써가 종석 알료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보통 항동 줄눈대를 많이 쓰고 있죠. 항동 줄눈대를 넣어주는데 이 항동 줄눈대가 그래서 보통 이런 수축 바닥에 이 수축 균열을 갖다가 보통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항동 줄눈대를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보통 2m 이하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안 넣고 그 짧게 넣죠. 대략 60에서 120 사이로 보통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cm 전후로 많이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측면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내부 수장적인 측면 원래 수장이란 것은 저것을 수장이라고 하죠. 치장을 목적으로 우리가 덧붙여 대는 공사를 보통 수장공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에서 이제 바닥적인 측면에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는 자, 이 바닥은 당연히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미끄러우면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등등 있지만, 일단, 걸을 때 막 소음이 나오고 막 쿵쿵거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방음적이라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늘 깔기가 있고, 바르기, 타일 깔기, 바닥이 하는 방법. 그래서 늘 깔기는, 자, 우리가 저런 쪽매 늘 깔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바르기. 는 모르타르 인조석 앞에 배웠던 그런 개념. 그리고 타일을 우리가 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액세스 플로어 나옵니다. 프리 액세스 바닥. 그래서 바닥 이중 바닥 구조죠. 뜬 구조 또는 이중 바닥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다가 이제 저런 경우에 많이 하죠.
케이블이나 전선 같은 거 밑에 보내야 될 경우이죠. 이럴 때, 자, 이 프리 액세스 플로어를 바닥을 보통 하면 이중 바닥 구조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닥하고 바닥 사이 이중 바닥을 해서 중간에다 배선이나 전기선, 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프리 액세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네. 프리 액세스 플로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산실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제실이나 단지 서버실 같은데 이런데 바로 이 프리 액세스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바닥 개념은 이제 이런 병원의 수술생이나 또는 가연성 가스 취급하는데 보통 바닥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바닥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폭발 위험성이 있을 때 이 전도 바닥을 우리가 한다는 개념 정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암벽에 대해서 거기 나오고 있는데 뭐 섭식벽이 있고 뭐 신벽하고 자, 평벽은 중심벽이야 또는 평벽이야 그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신벽이라는 것은 기둥이 중심에 해서 중심에다가 양쪽에 해준 게 자 보통 신벽이죠. 중심선에서 양쪽 중심에 뼈대를 짜놓고 양쪽으로 해주는 게 보통 중심벽. 그래서 보통 중심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보이죠.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것이 표현이 되는 게 보통 중심벽이 될 거면 신벽이라 하죠. 신벽이고 평벽은 마무리가 딱 되기 때문에 이런 기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걸레바지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걸레바지 개념하고 뭐 징두리 판벽 자, 그 개념을 좀 정확히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자, 건물로 봤을 때 이 개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바닥하고, 자, 이 바닥하고 여기 벽입니다. 여기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이 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반자입니다. 여기 반자, 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 이 바닥하고, 이 벽하고 맞닿는 부분에 바닥 청수의 벽면을 떨어짐을 방지해서, 요 밑에, 바닥하고 요 부분에다가, 자, 우리가 가주는 거, 이것이, 걸레바지 개념이죠. 바닥과 내벽이 맞닿는 부분에 바닥 청수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걸레바지라고 합니다. 걸레바지. 그래서 걸레바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의 하부를 갖다가 보통 징돌이라고 합니다. 벽의 하부. 그래서 하부에다가 일정한 높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판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판벽을. 그럼 이것은 자 징돌이 판벽 개념이 됩니다. 걸레바지 위에 징돌이 판벽이 있는 겁니다. 징돌이 판벽. 징돌이란 것은 하부를 칭하는 용어를 징돌이라고 칭합니다. 징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제 벽의 상부하고 이 반자가 맞닿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설치된 게 반자 돌림대라고 하죠. 요걸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반자 돌림대. 그래서 요거는 벽의 상부하고 반자가 맞닿는 부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반자 돌림이고요. 그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자가 천정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칭합니다. 반자라고 칭하는데, 자, 반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슬래브 바닥판이 있습니다. 바닥판이 있고 지금 현재 자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을 경우 자 여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자가 설치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 이것을 늘 가지고 공사했죠. 그래서 이걸 반자 늘이라고 하고 최근엔 이것이 건축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늘을 시공하는 게 아니라 뭐 합판이나 스코보드나 텍스 같은 건축판의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반자 늘을 갖다가 못박아 되기 위해서 자 이 목재를 보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자틀이라고 칭합니다. 대략 뭐 45cm 각 정도, 45mm 각 정도가 450mm, 보통 45cm 간격으로 가는데 이것을 반자틀이라고 칭하고 반자틀. 반자틀을 매달기 위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반자틀 바지라고 칭합니다. 반자틀 바지. 대략 뭐 이거는 900 간격으로 가죠. 반자틀 바지. 그래서 이 반자틀을 매달기 위해서, 자, 이 매달기 위해서, 자, 무엇인가 하면 이 달대입니다. 그래서 이 달대를 갖다가, 자, 우리가 매달게 됩니다. 달대는 이제 달아매는 데를 달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대를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자, 달대 바지 개념이 가는 거예요. 달대 바지. 그럼 반자틀과 가는 달대 바지, 반자틀 바지, 반자틀. 이렇게 있죠. 반자늘. 그리고 요 끝부분에 반자, 자, 돌림대가 있는 겁니다. 반자 돌림대. 이런 형태가 반자틀 구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 반자를 달아맨 반자를 우리가 달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반자가 있고 재물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갖다 붙인 것이, 그러면 마루도 보면 동바리 마루가 있었고 납작 마루가 있었죠. 그것처럼 재물반자가 있으면 바로, 자, 반자를 하면 재물반자 이렇게 달아매게 되면 달반자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략 요겁니다. 그래서 요건 45x45를 갖다가 45cm 간격, 450mm 간격으로 보내고 그 위에다가 달대 바지를 받아주는 것을 한 900 간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달아면 대공이 가고 달대 바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각종 반자가 나오는데 발라주면 바른 반자고요. 그리고 널반자. 자, 이 반자 널을 갖다가 박아주면 널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널을 갖다가 보통 밑에서 못으로 치받았다 해서 보통 치바지 널반자라고 칭하고, 그러면 살대반자가 거기 보면 나오는데 디귿에 살대반자. 살대반자는 살대라는 것은, 자, 이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목재. 이게 살대인데, 자, 이 살대 개념은, 살대는 이 반자 널의 이 처짐입니다. 처짐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방지 위해서 되어주는 게 살대입니다. 그러면, 널반자에다가 살대만 되어주면 살대반자가 되는 겁니다. 살대반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물반자는 반자틀을 격자 모양으로 짠 겁니다. 우물점체 형태로. 반자틀은 지금 현재 반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그런데 요 반자틀이 격자 모양으로 짜진 것이 우물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물반자 개념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어보면 구성반자가 나옵니다. 구성반자. 그래서 이 구성반자는 알아두세요. 구성반자는 청당 구성반자라고도 하는데 응접시는 다시 읽었던데 이제 이 반자 높이를 갖다가 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향효과나 전기조명의 간접조명을 하기 위해서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한 것, 이것을 구성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음향효과나 간접조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반자 형태로 간다는 점을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창문틀과 창호 개념에서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이 창호의 개념을 우리가 창호라는 것은 이 개구부락하죠. 보통 개구부락치는데 창호는, 자, 그래서 이 문하고 도화의 개념하고 창의 개념 두 가지를 합쳐서 창호 또는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도화의 개념은 사람이나 이런 물건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 저거죠. 문의 개념, 도화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창의 개념은 한기나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합쳐서 보통 창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창호의 개념상 이제 도시기호에서 우리가 나타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호 이제 나타낼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앞에는 자 보통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거는 보통 위에는 그 창호의 번호입니다. 번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기호를 나타내고 여기 앞에가 바로 저걸 나타냅니다. 재료를 보통 씁니다. 재료가 무엇이야? 목재만 우드의 약자 W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철제였다. 그러면 철제 스틸이었다. 그러면 스틸 약자 S를 따는 겁니다. 그럼 알루미늄에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재료를 나타냅니다. 어떤 재료를 썼느냐 나타내고 뒤에 것이 무엇을 나타낸가 하면 자 문이야 창이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문의 경우는 도화의 약자 D를 쓰고 창의 경우는 윈도의 약자 W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재 창문 중에서 넘버원 거기에서 그 건물에서 가장 큰 걸 보통 넘버원을 두고 2, 3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틀 문지방 이런 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알아둘 용어는 그 문선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고 자 문틀과 벽면이 마주친 문에 마감을 좋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서 보통 덧대어주는 목재를 문선이라 하죠. 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닫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표현하고 있죠. 여닫이 창호. 자, 열고 닫는 형태를 보통 여닫이 창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닫이 창호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 여닫이 창호는 일반적으로 여닫이 창호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여닫이에는 철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철물적인 측면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다루겠고 여닫이는 일반적으로 방문들 이런 것이 다 여닫이 창호가 될 겁니다. 여닫이 창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봐두실 것이 저겁니다. 자, 그 풍소란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간략히 봐두시고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에서 다룬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목재 창호에서 이런 마중대나 여밈대. 자, 목재 창호에서 서로 만나는 선대가 마중대고 여며지는 레일이 닿는 게 여며지는 선대를 여밈대라고 하는데 그 사이로 섬세바람 극강풍이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풍을 목재로 덧대어주는 부재를 풍소란이라고 합니다. 풍소란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닫이 창호. 미닫이 창호는 일반적으로 미석이 창호의 차이점은 이거죠. 보통 미닫이 개념은 자, 벽 속에 홈이 있거나 레일이 설치해서 안으로 밀어 넣는 문이 자, 미닫이 개념이 됩니다. 미닫이. 그러면 지하철 문과 같은 이런 형태가 미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닫이는. 그래서 밀어 넣어서 문을 계급으로 완전히 100% 오픈할 수 있는 게 미닫이 개념이 되고 자, 미석이는 이겁니다. 레일이 두 개에서 문틀 내부에서 한쪽 편으로 밀쳐놓는 문이 바로 밀어놓는 문이 미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엔 거의 미석이 창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내기 창은 아래 위로 이동식이 오르내기 창호죠. 그래서 그 측면이 오르내기 창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이문, 접문 나오죠. 자, 병풍처럼 이렇게 접는 것이 접이문이죠. 그래서 이제 접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도화 행거 같은 거 이용해서 문을 이렇게 접죠. 위에 자유도로에 설치해서, 그 다음에 문과 문은 경첩 가지고 설치해서 이렇게 접히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접문 개념이 될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해접문이 보통 방풍구조죠. 방풍구조. 보통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자, 이 방풍 구조에 속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회전문하고요. 그 다음에 방풍실을 둔 경우 방풍실. 자, 방풍실은 호텔이나 대형 건물에 보시면 적어됩니다. 일반적으로 저 개념이 있었죠. 호텔이나 이런 것에 문을 열면 이중문이 있어요. 문 열면 공간이 또 있고 안에 또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풍실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방풍구조, 바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방풍실은 이중문 형태로 해놨죠. 이중문 형태로 해놓은 것.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자, 자재문은 안팎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이죠. 바깥쪽으로 열 수도 있고 안쪽으로도 열 수 있는 이런 자유자재를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문을 자재문이라고 하고요.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호에서 이제 나오죠. 이제 이 창호에서는 거기 보시면 저거 이제 양판문하고 그거하고 4번의 플러시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거미는 문의 이제 주뼈대를 보통 울거미라 합니다. 벌죠. 그리고 이어서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을 양판이라고 합니다. 양판. 여기서 양판이라는 것은 양면에 판 붙이는 게 아니고 넓은 판을 양판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울거미를 짜놓고 양판을 끼우는 문을 보통 양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양판문 중에서는 징두리 양판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밑에 징두리가 하부라겠죠. 하부에는 양판 넓은 판을 끼우고 위에는 유리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채광이 필요할 때 안에 햇볕을 들일 때 쓰는 것이 징두리 양판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놓고 중간에 살대를 대가 양면이 합판을 교착한 문이 바로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플러시문은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러시문은 이 비틀림, 변형이 가장 적은 문입니다. 비틀림. 그래서 뒤틀림이나 이런 것이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바로 이 플러시문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보통 방문들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면 자동 개폐문이 나오는데, 자동 개폐문은 요거는 자동 개폐문은 방식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트식 있고 페달식, 터치식, 광전식 형태가 있다는 거, 광전간식. 그래서 이런 자동문 개폐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종류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창호 철물들이 나오는데, 그 4번에 보시면 이 창호 철물, 창호에 관련된 철물입니다. 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경첩이 나옵니다. 이 자유경첩은 안팎으로 개폐해서 보통 스프링 힌지라고 하죠. 1번에 자유경첩을 스프링 힌지. 그래서 요거는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로서 요거는 일반 자재문에 사용이 되는 거죠. 경량 자재문. 안팎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을 자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퍼토리 힌지가 나오는데, 레퍼토리 힌지는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원래 레퍼토리가 화장실이란 용어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 레퍼토리 힌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잠그지 않는 이상 약 10에서 15cm 약간 열린 상태를 10cm 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레퍼토리 힌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열린 상태 유지하는 겁니다. 레퍼토리 힌지. 그래서 이 레퍼토리 힌지는 알아두실 것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입니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레퍼토리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아 힌지, 플로아는, 자, 플로아가 바닥이죠? 바닥 지돌입니다. 레포터 힌지. 자, 플로아가 바닥이고, 요거는, 중량 자재문에 쓰는 거죠. 가벼운 거는 스프링 힌지를 쓰고, 그래서 이 중량 자재문에 쓰는 겁니다. 중량 자재문. 무거운 자재문에, 자, 이 플로아 힌지, 바닥 지돌이를 쓰는 겁니다. 플로아 힌지, 바닥 지돌이. 그래서 얘는 90도 끄지 않는 이상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벗 힌지. 그래서 발음상은 보통 피벗이 되겠죠. 피벗 힌지, 피벗 힌지. 이거는 지돌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보통 이런 방화문 같은 데 많이 돼 있으면 철문들 암수로 되게 돌아가는 형태가 지돌이 피벗인데 가장 무거운 문입니다. 중량도하의 지지철물이죠. 얘는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스프링 힌지나 중량 플로아 힌지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문을 닫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피벗 힌지는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번에 나오는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를 보통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벗 힌지는 알아두시고 피벗 힌지는 중량의 가장 무거운 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문에, 가장 중량의 문이죠. 가장 무거운 문에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피벗 힌지 지돌이는 가장 무거운 문에 저것이 됩니다. 자, 피벗은 가장 무거운 문의 힌지가 됩니다. 힌지입니다. 철물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방화문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체크, 다른 말로 도어 클로저라고도 칭합니다. 이 피벗 힌지를 써서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기 때문에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센트는 오르르기 창이나 미스기 창에 사용하는 자물쇠입니다. 잠금쇠. 그래서 크레센트는 그래서 이거는 여닫이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달형으로 생긴 거 이렇게 알루미늄 창고도 이렇게 잠근 거 그것이 바로 크레센트입니다. 그리고 도어 행거는 전문의 이동 장치입니다. 원래 행거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우리가 이동하는 장치를 보통 행거라 하죠. 행거. 그래서 문의 이동 장치라 해서 도어 행거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이동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어 행거. 그래서 얘도 저가 관계없다. 여닫이 창과 관련 없는 것은 6번의 크레센트하고 도어 행거는 관련이 없다는 측면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자, 뭐에 대해서 조금 보시는가 하면 저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보면 창호 철물의 구조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좀 봐두실 것이 제일 먼저 볼게 저입니다. 여닫음의 조정기, 개폐 조정기. 그래서 여닫이 창호에 이 창호 개폐 조정기가 나오는데 도어 체크, 아까 도어 클로즈,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고, 그 다음에 도어 스톱은, 자, 이것이 도어 스톱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자, 벽하고 충돌로 인해서, 자, 문짝이나 벽면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가 도어 스톱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문하고 벽이 충돌해서, 자, 문짝이나 문이 파손될 수 있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되어주는 철물이 도어 스톱이 됩니다. 도어 스톱.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도어 스톱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문 버팀새, 자, 그거 나오는 거, 스테이가 나오겠습니다. 문 버팀새, 문을 고정시키는 거죠. 열려진 여닫이문을. 그래서, 도어 스테이라고도 하고, 도어 홀드라고도 하죠. 도어 스테이 또는 도어 홀드. 도어 홀드라고 칭합니다. 도어 홀드. 도어 스테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 홀드, 도어 스테이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열려진 여닫이문을, 자, 입니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때문에 문이 자꾸 닫힌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고정시켜서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도어 스테이, 도어 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바퀴적인 측면을 볼게요. 자, 바퀴는 문바퀴 호차락하죠. 미석이나 미닫이 밑에 대해서 그걸 호차락, 문바퀴를 호차라고 칭합니다. 그건 도로리 아닙니다. 그래서 문바퀴는 호차란 용어를 쓰고 호차입니다. 그래서 한짝 창이나 문에 보통 2개씩 밑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호차락하고, 그래서 이제 도로래는 바로 오르내리기 창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정문에는 자유도로래가 필요합니다. 자유도로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도 오르내기 창이죠. 있고, 그 다음에 레일은 밑에 바닥에 까는 거죠. 그래서 미석이나 미닫이 창 밑에 왔다 가는 것이 레일이죠. 레일. 그래서, 보통 옛날에 PVC 항동 철심 레일을 많이 썼었죠. 꼭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경첩, 돌적이, 지돌이, 이제 요거는 개발적으로 지지철물들. 보통 경첩은 일반 목재 여닫이문에 이렇게 다는 거, 방문 같은데 보면, 보통 위에 2개, 밑에 하나에서 보통 3개 달렸죠. 그게 보통 경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적이 보통 지돌이죠. 암수로 돌아가는 돌적이, 보통 지돌이, 보통 피봇 힌지를 돌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닥 지돌이는 플로아 힌지, 바닥에 힌지를 설치해 준 거죠. 그래서 플로아 힌지, 바로 바닥 지돌, 중량 자재문에 설치된 거죠. 얘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면 경첩이나 돌적이 형태 지돌이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닫히지 않지만, 자, 이 바닥 지돌이 플로아 힌지는 닫힌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에 보시면 자물쇠 열쇠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나이트 레치 정도는 알아두시고,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자 우리가 열쇠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탁 트는 것이 보통 나이트 레치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보조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자물쇠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그 알루미늄 샤시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샤시. 비중은 강제 철에 비해서 3분의 1 가볍다. 경량이라는 거죠. 알루미늄 샤시는 가볍다. 그리고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이 길다. 바로 장점이죠. 1번, 2번은. 그리고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성이 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닫음이 경쾌하고 미려합니다. 장점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염분은 철보다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특히 6번째 콘크리트 해반조 같은 알카리성 바탕. 자, 이 알카리성 바탕에는 네알칼리 돌을 칠해야 됩니다. 얘는 알칼리에 약해요. 알칼리 부식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바탕일 때는 네알칼리 돌을 칠해야 돼요. 그냥 바로 공사하면 알루미늄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알루미늄 원래의 색은 회백색입니다. 회백색이 아닌 것은 다른 거 칠해 코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그러면 철제보다 이런 알칼리성 바탕에 공사할 때는 시공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 단점이 내하도가 철제보다 떨어져요. 내하성이. 내하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철은 강제는 벌겋게 달아있지만 얘는요, 알루미늄 넣으면 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하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창호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기 때문에 타 금속하고 접촉하면 이온화 경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부식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창호는 동질 제품을 우리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우리가 철물을 쓰게 되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알루미늄 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창 나오죠. 창을 이중으로 설치해 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중창이나 삼중창, 창은 많을수록 사실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중창호를 우리가 해주는 것도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멀리 오는 개념은 이걸 멀리 오네죠. 강제 창호에서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유리가 이런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틀만 설치한 게 아니라 중간에 틀을 대어주는 것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멀리 온 개념입니다. 멀리 온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 준 겁니다. 이 강판을 갖다가 중공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중공형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설치해 준 거, 이것을 멀리 온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 틀이라고 보시면 된다. 중공형은 쏙이 비었다 해서 중공형이라고 칭합니다. 중공형. 그러면 이 멀리 오는 일반적으로 창 면적이 클 때, 이 창 면적이 클 때, 이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이죠.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이고, 미간을 위해서 중간에 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 창의 보강.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인데, 유리 파손 방지적인 측면이죠. 이것이, 바로, 이 멀리 온 개념이 된다는 거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공사에서 보신 미끄럼막이 논설립이죠. 논설립하면 디딤판 끝부분을 기억하시면 된다. 논설립,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해서, 계단의 디딤판 끝도 보호하지만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비드는 기둥이나 벽에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철물을 코너비드라고 합니다. 모서리가 기억나세요? 기둥벽의 모서리. 그리고 이제 줄눈대 조이너는 보통 바닥 줄눈대나 천장 줄눈대가 있는데 보통 이 바닥 줄눈대는 항동 줄눈대를 많이 쓰죠. 인조성 물갈기나 또는 테라조 현장 갈기에서 바닥에 수축 균열 방지 목적인 게 줄눈대 조인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라스, 메탈라스 있는데, 와이어라스하고 메탈라스는, 철선을 꼬아서 만든 것은 와이어라스고, 그래서 철선을 엮어서 꼬아서 만든 게 와이어라스입니다. 메탈라스, 얇은 강팔에 자력금을 내어서 잡아 늘여 당겨서 만든 것이 메탈라스죠. 철금. 자력금 또는 절단된 건 뻥뻥뻥 떨어나가요. 잡아 늘어 당긴 겁니다. 이것이 메탈라스고, 그다음 와이어 메쉬는 철선을 갖다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것이 와이어 메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인서트가 나오는데, 인서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인서트는 보통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미리 안에다가 철물을 매입했는데 배관 공사할 때, 이 배관이나 아니면 덕트 같은 공사를 하겠다, 또는 반자틀 공사할 때 이걸 매달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이걸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전에 매입한 철물입니다. 콘크리트 이 탓을 전에 우리가 이 매입하는 철물입니다. 너트 형태를 미리 매입을 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서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이런 반자틀 공사나 배관 공사, 이런 설비 공사 이런 부분에 수평을 이런 매달기 위해서 미리 삽입한 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설치하는 거고, 만약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되면 8번에 익스펜션 볼트, 보통 팽창 볼트라고 칭하죠. 우리나라 말로 보통 팽창 볼트, 이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걸 넣는 거죠. 이걸
넣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안에 바가 팍 퍼져서 안 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익스펜션 볼트 또는 팽창 볼트라고 칭합니다. 팽창 볼트라고 하고요.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핀은 경화된 콘크리트 못박경 총으로 팡팡 박는 거죠. 그게 드라이브 핀이고 요거 많이 쓰죠. 그러면 보통 바로 이제 재물 반자를 하겠다니까 반자를 바로 쏘는 형태 콘크리트 그것이 드라이브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직접 방석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